요즘 미국 대선 열기가 대단합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번 대결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 당선은 곧 미국 민주주의 죽음이라고 하며 트럼프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는 당선되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째, 미국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즉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은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머쥐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는 임기 내내 주류 언론으로부터 견제를 받았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CNN 기자가 발언권을 달라고 하자 트럼프는 CNN 방송은 가짜 뉴스라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죠. 그러자 그 기자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했죠. 발언권을 달라. 안 돼, 안 준다. 달라, 안 준다. 무슨 얘들 싸움 하듯이 신임 대통령과 기자가 공개적으로 격돌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언론의 자유는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1971년 뉴욕타임즈가 펜타곤 페이퍼스, 즉 펜타곤이 국방부를 지칭하니 국방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부 보고서로 정부가 전쟁에 대해 얼마나 많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을 기만했는지를 폭로했죠. 결국 베트남 반전 운동을 격화시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손을 떼게 되죠. 이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뉴욕타임즈를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죠.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다고 해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견제와 균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대결입니다. 연방정부가 우선이냐 주정부가 우선이냐 이 문제는 미국 역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컨대 트럼프 재임 기간에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 추방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죠. 예상했던 대로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들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가 불법 이민자를 가장 많이 구금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방을 해야지 막무가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유린으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집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주를 연방대법원에 고소했고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비헌법적이라고 막고소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근거는 수정헌법 제10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쉽게 정리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이죠. 그 조항을 언급하며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권력 행사는 비헌법적인 것이라고 맞선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그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불법 이민 신속 추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최근에 출판된 미국을 안다는 착각에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헌법은
명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것이 미국의 통합을 막고 혼란을 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애매하고 허점투성인 그 헌법이 지금까지 연방을 붙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방이든 주든 독재적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했다. 연방과 주의 갈등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나 지시가 헌법 정신이나 미국의 자유에 위배된다면 강요나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슬블로어라고 하죠. 말 그대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내부 고발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그런 내부 고발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죠. 국가안보보좌관 고위 관료였던 알렉스 민드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해당하기에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게 되죠. 물론 이 탄핵은 상원에서 거부되어서 기각되었지만 트럼프의 흑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내부 고발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1972년 닉슨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었습니다. 마크 펠트 FBI 부국장이 선거 기간에 민주당 후보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을 도청했다고 언론에 제보했죠. 결국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게 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법무장관과 법무차관까지 대통령 편을 들지 않고 사임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닉슨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의 전통을 볼 때 트럼프는 절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사람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제퍼슨의 신념이 계속해서 존중받는 이상 미국에서는 독재자가 탄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